앞에서 전자밀도 함수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개수, 여기 요 NP, 요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거는 요 전자밀도를 밀도 함수를 요 팩터와 곱하는데, 요거는 요 팩터하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그렇게 해서 곱한 다음에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이제 주기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격자 상수가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다가 nx 대신에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 인테그럴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거 계산해 보면은, 요거는 적분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p 프라임이 p와 같지 않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는 이제 이거를 적분하면 이제 요 익스포넨셜 벡터가 분모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돼서 이걸 제로에서 a까지 하게 되면은 a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2파이 i의 p 프라임 마이너스 p가 되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0을 집어넣으면 1이에요. 근데 p 프라임과 p가 서로 다른 정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익스포넨셜 2파이 i의 정수배가 돼서 이것이 1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p 프라임과 p가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 같으니까 이 전체가 1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인테그랄 dx가 돼서 a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p 프라임이 p의 경우에만 이제 값이 생기는데, 그 값은 이 적분을 통해서 이제 a가 나왔고, 그러니까 a가 나왔고 p 프라임이 p니까는 이제 np 곱하기 a죠. 근데 여기 a분의 1이 있으니까 결국은 np가 나오게 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요 개수 np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ফু리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요 전자밀도 함수에서의 요 np를 구하면은 이제 전자밀도 함수의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np를 구하는 데는 우리가 ফু리에 어널리시스에서 쓰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3차원으로 확장될 것 같으면은 이제 요 np가 ng가 되죠. 그리고 3차원이니까는 격자상수가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개가 이제 xyz 이런 식으로 3개의 축을 형성하니까 그 유니셀 볼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nx가 nr이 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요것이 g이고, 뒤에 x가 r이고, 이제 한 변수에 대한 적분이 아니라 dx, dy, dz 그 세 변수에 대한 적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요 ng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3차원 전자밀도 함수를 만드는데 그 어떤 특정한 그 웨이브의 그 앰플리튜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G는 이제 웨이브 벡터였잖아요. 1차원에서는 결국 이제 A분의 2파이의 정수배인 거,
3차원이 되면은 a분의 2파이의 정수배를 가진 벡터가 3개가 모아져서 3차원 벡터를 만들어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은 웨이브 벡터의 차원이 되는 것이고, 즉 길이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벡터를 우리가 격자에서는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라 그래요. 그래서 레티스 벡터에는 두 개가 있었죠.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하고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레티스 벡터에 대해서 역이다 하는 거죠. 역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 즉 웨이브 벡터는 그 차원이 길이분의 1이기 때문에 요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의 차원, 즉 길이하고 역수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시프로칼 역이라는 그런 그 의미가 붙는 거죠. 그래서 번역하면 역격자 벡터 뭐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그 기본이 되는 세 벡터의 이 정수배, 다 정수죠. U1, U2, U3 이게 다 정수죠. 정수 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와 같이 이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 즉 우리가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 할 때 그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의 크기와 그걸 역수로 해갖고서 그분의 2파이의 그 정수배죠. 그래서 각각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특정한 방향에서의 a분의 2파이와 관련이 되는 이제 그런 값들이고, 이건 다 정수예요. 정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B1, B2, B3와 A1, A2, A3 사이의 관계를 이제 구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큐빅 셀을 생각해 봅시다. 큐빅 셀에는 이제 심플 큐빅, 바디 센터드 큐빅, 페이스 센터드 큐빅 있죠. 거기서 세 개의 축을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건 x, y, z 방향이고, 각 변의 길이는 다 똑같이 a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요건 이제 a 3승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a2 곱하기 a3인데, 예를 들어 이걸 x, y, z라 그러면은 y 곱하기 z니까는 x 방향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길이가 다 a니까는 결국 뭐냐면 b1은 a분의 2파이의 x 방향이 되는 거죠. 즉 a1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2도 마찬가지죠. b2도 z와 x를 곱하니까 y가 되고, 그 a분의 2파이의 y가 되는 것이고, b3도 a1, a2 하니까 a3가 되죠. z 방향이 되죠. 그래서 2파이의 a의 2파이 나누기 a의 z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ai.bj 이렇게 하면은 이게 a1, b1일 때 2파이, a2, b2일 때도 2파이, a3, b3일 때도 2파이 이렇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a2를 곱한다. 그럼 여기다 이제 a2를 스칼라 프로덕트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요 벡터는 a2, a3에 수직한 건데 a2를 스칼라 프로덕트 하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a2를 갖다가 한번 다 대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a2가 다시 되는 것이고, 그래서 a2, a3를 곱하면은 a2와 a3의 공이 수직한 a1이 나올 텐데, 그 a1하고 a2하고 닷 프로덕트를 하니까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덱스가 같지 않으면 다 0이 되고, 인덱스가 같을 때만 2파이가 되는, 그래서 이 델타 ij를 갖다가 크로누커 델타라고 하는데, 이거는 i와 j가 같을 때는 1이고 i와 j가 같지 않을 때는 0이 되는 그런 이제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웨이브 벡터를 만들면은 그것이 바로 레티스에서의 어떤 특정한 레티스의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가 된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 G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어떤
결정체의 격자 구조가 있을 때 그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실공간에서의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있고 그것에 대한 역공간이 있어서 그 두 개의 그 각각의 그 컴포넌트끼리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웨이브 벡터가 바로 레시프로칼 레디스 벡터고 그것이 전자 밀도를 계산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 위상인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치 벡터하고 이렇게 곱해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 디프렉션 해석을 할 때 이제 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3차원에서 아까 지난 종전에 그 1차원에 대해서 했는데 3차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하죠. R 플러스 T가 되면 여기 이제 R 대신에 R 플러스 T가 되고 G 닷 R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 값이 뭐냐 요 값은 G가 이거고 T가 이거니까 이렇게 곱해주면은 아까 여기서 U1, U2, U3도 다 정수고 V1, V2, V3도 다 정수기 때문에 이거는 2파이의 정수배가 돼서 이 값은 1이 되죠. 그렇게 해서 NR 플러스 T는 결국은 요게 1이니까는 결국 이제 NR과 같아지는 그런 그 트랜슬레이션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만큼의 주기를 가지는 그 주기 함수가 되는 그런 전자 밀도 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접한 엑스레이 빔들끼리 서로 보강 간섭해서 이쪽 방향에서 강한 엑스레이가 관측이 되는 그런 것이 이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통해서 격자 구조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강하게 보강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두 빔이 이렇게 앞에서 했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이제 같은 거죠. 회절각 마치 반사하듯이 이제 회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R 벡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요면과 요면 사이의 거리가 격자상수만큼의 거리일 수도 있고 격자상수의 반만한 거리일 수도 있고 격자상수의 4분의 1만한 거리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그 격자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그 각도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엑스레이의 강도를 우리가 이제 DF라고 합시다. 요 둘의 보강 간섭에 의해서 이쪽에서 관측되는 엑스레이의 강도를 DF라고 하면은 앞에서 전자가 요 지역에 많이 있게 되면은 회절을 강하게 하니까 그것들끼리 보강 간섭을 하더라도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전자 밀도 함수에 비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엑스레이 스캔하는 볼륨이 크면은 아무래도 엑스레이에 의해서 상호작용해서 엑스레이를 회절시키는 그런 그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볼륨의 크기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위상인자를 가지게 되는데 이 위상인자는 요 R 벡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요 입사하는 K 벡터와 회절하는 K 프라임 벡터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보통 뭐의 차이 하면은 나중 거 마이너스 처음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 거 마이너스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에다가 마이너스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죠? K 프라임과 K의 차이에다가 마이너스 해준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벡터를 델타 K 벡터라고 한다면은 델타 K가 이제 K가 이렇게 되고 K 프라임이 이렇게 갔을 때 델타 K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K 프라임이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이 K 프라임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된 거, 이 벡터. K에서 K 프라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 요게 이제 델타 K 벡터죠. 여기서는 이제 위아래가 바뀌었죠. 그죠? 위에가 K이고 아래가 K 프라임인데 여기는 위에가 K 프라임이니까 델타 K 벡터의 방향이 여기처럼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DF를 구한 다음에 전체 인텐시티 F는 이것들을 유닛셀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간격이 격자상수일 수도 있고 뭐 격자상수의 반일 수도 있고 격자상수의 4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보통 우리 이제 큐빅 크리스탈에서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유닛셀에 대해서 이제 해주고 만약에 스캔 범위에 셀이 뭐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셀을 다 스캔해서 이쪽에 보관 간섭이 되면은 그만큼 또 이제 강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개의 셀을 스캔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셀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K-K 프라임 벡터는 마이너스 델타 K 벡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데 요걸 계산해 보자는 거죠. 요것을 F 요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요 전자의 밀도를 앞에서 요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3차원 전자 밀도를 그렇게 해서 요 값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은 서메이션 바깥으로 빼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R 벡터 있으니까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런 적분을 해봤죠. 그래서 적분이 값을 갖기 위해서는 요 벡터가 이제 요 익스포넨셜 벡터가 1이 될 때의 값을 가지죠. 앞에서 우리 NP 구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익스포넨셜 요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요 G 벡터가 델타 K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G 프라임 벡터 모든 가능한 그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 중에서 어떤 특정한 벡터인데 그 특정한 벡터가 바로 델타 K와 같은 특정한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일 때 비로소 이 값이 0이 되지 않고 그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여러 개의 G 프라임들 중에 이제 NG 요거 하나만 남죠. 그 다음에 요게 1이니까는 이제 셀에 대해서 DV 하면은 이제 전체 볼륨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사하는 엑스레이와 회전한 엑스레이의 그 웨이브 벡터의 차이가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 중에 하나와 같을 때 그때의 회전 엑스레이가 디텍트가 되고
그때의 강도는 바로 요 G일 때의 요 전자밀도를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했잖아요. 전자밀도를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했을 때의 어떤 특정한 G 벡터일 때의 요 앰플리튜드 곱하기 엑스레이가 스캔한 볼륨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엑스레이 스캐터링 시에 앞에서 얘기했었죠.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즉 에너지 엑스레이의 회절 전후의 에너지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제 에너지가 콘서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K 프라임은 K가 돼야만 되죠. 왜냐하면은 이 포톤 에너지가 H 바 K 프라임의 C이고 또 하나는 H 바 그러니까 이 회절한 이후에 에너지가 H 바 K 프라임 C이고 입사하는 엑스레이 포톤 에너지가 H 바 K C인데 이것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K 프라임은 K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차이가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로부터 이제 K 프라임은 K 플러스 G가 되죠. 그래서 K 프라임은 K 플러스 G.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요. 제곱한다는 얘기 양변에 같은 거를 다 프로덕트 하면 되죠. 여기는 K 프라임 벡터를 다 프로덕트 하고 이쪽에는 K 플러스 G 벡터를 또 다 프로덕트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K 프라임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이제 K 제곱 2배 K 닷 G 더하기 G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K 프라임과 K가 같으니까는 이렇게 상쇄가 돼서 남는 거는 이쪽은 0이니까 0 이퀄 2K 닷 G 플러스 G 스퀘어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 컨디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요 표현을 갖다가 좀 더 컴팩트한 표현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G가 정해진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G가 마이너스 G가 되더라도 이 조건은 만족이 돼요. 디프렉션 컨디션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G를 집어넣어도 엑스레이 디프렉션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R 벡터 방향에 대해서 G 벡터가 반평행했잖아요. 그죠? R 벡터는 위로 올라가고 G 벡터 밑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또 이제 그 점을 중심으로 아래로 내려온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R 벡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이제 이렇게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일 때 G 벡터가 이렇게 정해졌죠. G 벡터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기준에 대해서 밑에 있는 걸 할 때는 미치니까 G 벡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G 벡터가 그래서 반대 이거와 반대가 되죠. 그래서 반대 G 벡터도 마찬가지로 디프렉션 컨디션에 기여하니까는 그렇게 해서 G 대신에 마이너스 G를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K 닷 G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G의 제곱이니까 G 제곱 해서 이제 요렇게도 이제 공식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